연말만 되면 고는 연락들 있잖아요. 있죠, 있죠. 보험 한번 점검해 보시죠. 이런 거나 내년에 제도가 바뀌니까 지금 리모델링 하셔야 합니다. 맞아요. 이런 전화 받으면 괜히 마음이 좀 조급해지더라고요. 이게 정말 뭔가 바뀌나 싶어서요. 그래서 오늘 금융위원회의 공식 발표 자료들을 가지고 그 전화의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카더라 정보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내 보험을 딱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무기, 오늘 챙겨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내용은 정확히 세 가지 핵심 포인트에 집중돼요. 세 가지요? 첫째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데 대부분이 체감하지 못하는 거. 4세대 실손보험료의 새로운 규칙. 둘째는 보험은 많을수록 좋다는 아주 오래된 착각. 바로 실손보험 중복보장의 함정입니다. 이것도 정말 궁금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일 텐데요. 보험 설계사들의 영업 방식을 아예 뿌리부터 뒤흔들 판매 수수료 공개라는 거대한 변화입니다. 와,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누군가의 추측이 아니라는 거. 금융이 보도자료라는 팩트에 기반한다는 점이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실손보험, 정말 국민보험이라고 할 만큼 다들 하나씩은 갖고 있는데 네, 그렇죠. 매년 갱신될 때마다 오르는 보험료 때문에 골치 아픈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렇고요. 아, 정말 많죠. 그런데 4세대 실손보험부터는 이 보험료가 오르고 내리는 규칙이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 같아요. 맞아요. 가장 큰 변화의 핵심은 내가 비급여 진료를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 내년 보험료가 직접적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 비급여요? 네. 많은 분들이 이걸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2024년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아, 벌써요? 네. 4세대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부분이랑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비급여 보험료가 개인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5등급으로 차등 적용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이게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허리가 계속 아파서 도수 치료를 좀 받아야 하는데 네. 아, 이거 받으면 내년 보험료 오르겠네 싶어서 치료를 망설이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예방할 수 있는 걸 오히려 키우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이 제도의 가장 큰 딜레마이자 또 설계 의도이기도 합니다. 의도요? 네, 과잉 진료를 막고 의료 쇼핑을 줄여서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자는 취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금융위가 데이터를 통해 보여주는 게 있어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한 푼도 안 받은 1등급 가입자는 보험료를 약 5% 할인받게 되거든요. 할인이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전체의 62%가 넘을 거라고 봐요. 62%면 와, 절반이 훌쩍 넘네요. 그렇죠. 그리고 비급여 보험금을 1,000만 원 미만으로 받은 2등급은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분들의 약 36% 정도입니다. 아, 이걸 합치면 전체 가입자의 약 98.7%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할인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와요. 거의 대부분은 괜찮다는 거네요. 네, 제도의 목표는 일부 과잉 이용자의 부담을 높여서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 보험료를 안정시키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문제는 그 나머지 1.3%의 할증 대상자들인데 이분들은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게 되는 건가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폭탄일 수 있겠네요. 네, 여기서부터 인상폭이 확 커져요.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로 받으면 3등급이 돼서 보험료가 100% 할증. 2배. 즉 2배가 되고요.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면 4등급으로 200% 할증 3배가 됩니다. 3배. 그리고 300만 원 이상이면 5등급으로 무려 300% 할증. 그러니까 보험료가 4배로 뛰는 겁니다. 4배요. 와, 이건 정말 엄청나네요. 그럼 제가 지금 어느 등급에 가까운지 관리를 하려면 미리 알 수 있어야 할 텐데요. 무슨 방법이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불합리하죠. 그렇죠. 각 보험사 홈페이지나 앱에 들어가면 비급여 보험금 조회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통해 지금까지 내가 받은 비급여 보험금이 얼마인지 아, 실시간으로요?
네, 현재 예상 등급은 어떤지, 그리고 다음 등급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한번 체크해보는 것만으로도 합리적인 의료 이용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없잖아요. 암이나 희귀질환처럼 큰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경우까지 보험료가 할증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가 물론 있습니다. 네. 의료 접근성이 꼭 필요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 조항인데요.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 특례 대상 질환, 예를 들어 암, 중증 화상, 희귀질환 같은 것들이요. 네네. 그리고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이 보험료 할증 등급을 계산할 때 아예 제외됩니다. 그건 빠지는군요. 네. 그리고 이 등급이 한번 정해지면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매년 직전 12개월 기록을 기준으로 새롭게 리셋돼요. 알겠습니다. 내 의료 이용 습관을 직접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거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개인 보험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직장인들의 진짜 꿀칫거리는 따로 있어요. 있죠. 회사에서 단체 실손보험을 들어주는데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개인 실손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죠. 맞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깨부술 두 번째 착각, 이중보장의 진실입니다. 맞아요. 두 개 다 갖고 있으면 병원비 100만 원 나왔을 때 200만 원 받아서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살짝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실손 의료보험의 대원칙은 비례보상이에요. 비례보상. 내가 실제로 쓴 의료비 이상은 절대 받을 수 없어요. 병원비가 100만 원 나왔다면 A보험사랑 B보험사가 50만 원씩 나눠서 지급할 뿐이죠. 그냥 나눠서 내는 거구나. 그렇죠. 결국 나는 두 군데의 보험료를 내면서 보장은 한 군데 물량만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보통은 회사가 내주는 건 공짜니까 놔두고 내 돈 나가는 개인 보험을 하지 해야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도 함정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게 가장 흔한 실수예요. 그래서 2023년 1월부터 제도가 아주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핵심은 해지가 아니라 중지 제도로 활용하는 건데요. 중지요? 네. 예전에는 개인 보험만 중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회사에서 들어준 단체 보험도 내가 원하면 중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단체 보험을 중지한다고요? 그거 회사가 계약한 건데 개인이 중지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지하면 그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회사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부분이 대다수가 모르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단체 보험 중지를 신청하면 남은 기간의 보험료는 회사가 아니라 종업원, 즉 당신에게 직접 환급됩니다. 제 통장으로요? 네,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걸 아는 순간 계산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겠네요. 내 개인 실손보험의 보상 내용이 더 좋다면 굳이 개인 보험을 중지할 게 아니라 단체 보험을 중지하고 보험료를 돌려받는 게 훨씬 이득일 수 있는 거죠. 와, 이건 정말 몰랐네요.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보험료가 사실은 내 권리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개인 보험을 중지했다가 퇴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살릴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그 부분도 훨씬 유리하게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퇴직하고 1개월 안에 중지했던 개인 보험을 다시 살려달라고 신청하면 별도 심사 없이 받아주는데요. 이때 엄청난 선택권이 생깁니다. 선택권이요? 지금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보험으로 재개할 건지 아니면 내가 중지시켰던 과거의 내 상품으로 돌아갈 건지를 고를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만약 당신이 갖고 있던 게 자기 부담금이 거의 없던 1세대 실손이나 조건이 좋았던 2세대 실손이라면요. 이건 지금은 돈 주고도 절대 가입할 수 없는 상품이거든요. 네. 그 좋은 조건을 그대로 이어서 가져갈 수 있는 정말 막강한 권리가 생긴 겁니다. 와. 그러니 핵심은 절대 해지가 아니라 중지 제도를 활용해서 나의 가장 좋은 보험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내 보험을 스스로 관리하고 중복된 건 현명하게 중지시키는 법까지 알았어요. 그런데 네. 이런 시식이 있어도 끊임없이 걸려오는 보험 리모델링 권유 전화는 막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존 보험을 깨고 새 보험으로 갈아타라고 하는지 그 진짜 속내와 관련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바로
판매 수수료의 비밀입니다. 네, 바로 그 왜란 질문에 대한 답이 2026년부터 아주 투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2026년부터요? 금융위원회가 불필요한 보험 갈아타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고 수수료 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치기로 했거든요. 이게 앞으로 당신이 받게 될 보험 권유의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제가 2026년에 설계사를 만났다고 상상해 볼게요. 뭐가 달라지는 거죠? 가장 큰 변화는 2026년 1월부터 시작되는 판매 수수료 비교 공시예요. 비교 공시. 이제 보험협회 홈페이지 같은 곳에 들어가면 A 상품의 수수료율은 몇 %고 B 상품은 몇 %인지 직접 비교해 볼 수 있게 돼요. 와, 더 강력한 건 500인 이상 대형 보험 대리점 GA 소속 설계사는 당신에게 상품을 추천할 때 이 상품의 판매 수수료는 업계 평균 대비 매우 높은 등급이고 저희가 파는 상품 중 수수료 순위는 3회입니다. 처럼 직접 설명해야 할 의무가 생겨요. 그건 정말 대단한데요. 왜 하필 이 상품을 추천하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이게 고객님께 가장 좋았어요. 라는 말 뒤에 숨은 진짜 이유. 그렇죠. 즉, 이게 저한테 수수료가 가장 많이 남아서요. 라는 속내를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엄청난 정보의 비대칭이 해소되는 거군요. 정확해요. 소비자의 협상력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야, 여기에 더해서 2020년 7월부터는 1200% 룰이라는 게 설계사 개인 단위로 적용돼요. 1200% 룰이요? 네. 계약 첫 해에 받는 수수료 총액이 월 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게 하는 규칙인데 이걸 회사 단위가 아니라 설계사 개인에게 직접 적용해서 과도한 초기 수수료를 노린 계약 전환을 막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거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바로 분급제의 도입입니다.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서 2029년에는 완전히 정착되는데요. 분급제. 나눠서 준다? 네, 수수료를 계약 초기에 한 번에 몰아주는 게 아니라 최대 7년에 걸쳐서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팔고 나면 끝이 아니라 최소한 몇 년은 제가 계약을 잘 유지해야 설계사도 수수료를 전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먹튀가 불가능해지는 구조군요. 이건 설계사의 역할 자체를 바꾸는 혁명적인 변화 같은데요? 바로 그거예요. 단기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계약을 갈아채우는 것보다 당신이 만족해서 계약을 길게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게 설계사에게도 더 이득이 되는 구조로 바뀌는 거죠. 아하. 이런 제도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일단 팔고 보자는 식의 영업이 기승을 부리기도 해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맞아요. 이런 과도기에는 꼭 루머가 돌더라고요. 네. 곧 단종대 상품이라거나 역대급 상품이 곧 나온다는 식으로요. 작년 말에 나왔던 그 기사 말씀이시죠? 네. 2025년 12월 9일에 한 언론사에서 보험료가 30%나 싼 실손 선택형 특약이 내년 2월에 나온다고 보도했어요. 네, 봤어요. 이 기사만 보면 지금 가입하면 손해구나, 기다려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사람들을 엄청 불안하게 만드는 뉴스였어요. 하지만 불과 이틀 뒤에 금융위원회가 아주 명확한 공식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해당 특약의 출시 시기와 방식은 사실과 다르며 현재 확정된 바가 전혀 없다라고 딱 선을 그은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해요. 곧 뭐가 나온다는 식의 긴급한 권유를 받을 때는 반드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같은 공식 채널을 통해 그게 확정된 사실인지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그러네요. 공식 발표가 아닌 정보에 흔들리면 나만 손해보는 거니까요.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무기들을 많이 챙긴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첫째, 4세대 실손보험은 이제 관리의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내 비급여 사용량을 직접 조회하고 불필요한 의료 쇼핑은 줄여야 내 보험료를 지킬 수 있다는 것. 둘째, 실손보험 중복 가입은 돈 낭비일 뿐이라는 것. 해지가 아니라 중지되도록 활용해서 내게 더 유리한 보험을 남기고 네. 퇴직 후에는 과거의 좋은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중한 권리까지 꼭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6년부터 판매 수수료가 투명해지면서 정보의 힘이 소비자에게로 넘어온다는 것. 맞아요. 이제 설계사는 왜 이 상품인가라는 당신의 질문에 훨씬 더 책임감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만 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모든 변화는 결국 투명성 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네네. 새로 생기는 조회 시스템이나 공시 제도는
당신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더 똑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팩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릴게요. 네. 판매 수수료가 투명해지고 장기적인 계약 유지와 연동된다면 보험 설계사의 역할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단순히 상품을 파는 판매원을 넘어 당신의 장기적인 재정 건강을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당신은 당신의 보험 전문가에게 어떤 서비스를 기대하고 또 어떤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시겠습니까?